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미들마치 4장은 사랑과 결혼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현실 감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기 시작하지요. 먼저 4장 앞에 실린 인용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족쇄라네. 두 번째 신사. 그래 맞아. 하지만 그 쇠를 갖다 준 것은 세상이지. 이 문장은 아주 짧지만 4장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시대와 환경, 주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도로시아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캐소본 씨를 선택했다고 믿지만 그 선택 속에는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고결함, 희생, 경건함, 그런 가치들이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실리아와 도로시아는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 채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리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죠. 제임스 경은 언니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려는 사람 같아. 실리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채텀경이 도로시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할 만큼 무심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지나치게 말을 꾸미고 감정을 드러낼 때 그 안에서 허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실리아와 도로시아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리아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따뜻한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삶을 위한 동반자라는 관점으로 결혼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채텀경 같은 사람은 도로시아에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성실하지만 그녀가 꿈꾸는 거대한 정신적 세계와는 연결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캐소본 씨는 다릅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무뚝뚝하며 어딘가 차갑고 메마른 분위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 안에서 위대한 학문과 고독한 사명감을 봅니다. 그녀는 캐소본을 돕는 삶을 상상합니다. 그의 연구를 정리하고 함께 책을 읽고 더 높은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삶 말이죠. 그러나 독자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아가 사랑하는 것은 캐소본이라는 실제 인간이라기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리아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니는 사람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조차 못 보는 것 같아. 이 말은 도로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로시아는 거대한 이상은 볼 수 있지만 정작 인간의 평범한 감정은 잘 보지 못합니다. 채텀경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캐소본이 얼마나 메마른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외로움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조지 엘리엇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존경은 사랑이 될 수 있는가? 도로시아는 캐소본 씨를 존경합니다. 그의 학문과 경건함, 진지함에 깊이 감동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혹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브룩 씨 역시 이 결혼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도로시아에게 채텀경 이야기를 꺼냅니다.
채텀은 좋은 집안에 성격도 부드럽고 젊고 건강한 청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결혼 상대이죠. 하지만 도로시아는 단호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남편을 원하지 않아요. 이 말에는 그녀의 자존심과 이상주의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도로시아는 자신을 단순히 사랑받기 원하는 젊은 여성으로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캐소본 씨를 선택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삶 역시 더 숭고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룩은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결혼은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단다. 이 말은 이후 도로시아의 삶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종종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도로시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녀는 캐소본 씨와 함께라면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경건하고 더 지적이고 더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 속 인간은 피곤해하고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영혼의 완벽한 결합이라기보다 아주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결핍을 견디며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사장은 아직 비극이 시작된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이미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실리아는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브룩 씨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자 역시 점점 알게 됩니다. 도로시아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이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기에 그녀는 더 눈부십니다. 현실을 모른 채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젊음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미들마치 사장은 그 순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장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도로시아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캐소본 씨라는 인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